방풍림의 규모,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규모와 위치, 그죠? 위치. 그래서 지금 책에 이제 위치가 설명이 되어 있죠? 방풍림에서 10 내지 20m 떨어진 지역. 즉, 어떤 방풍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10 내지 20m 거리가 있는 지역에 뭐가 있어야 돼? 있는 지역에 얘가 있어야 방풍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책에는 없지만 하나 더 쓰죠. 자, 강수의 침투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역시 이 습도 조절도 증발산 작용에 의해서 온도 습도는 그 식물이 이제 광합성하고 호흡하는 증발산 작용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양하고 식물하고 대기하고 이렇게 협동 작업을 하면서 대기 중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수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기순환, 수순환. 이 수순환, 대기순환에 식물이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이 수순환, 대기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내에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죠. 도시 내에 기후 왜곡 현상을 뭐라고 그랬죠?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 열섬 현상. 대표적인 도시 기후 왜곡 현상이에요. 자, 강수 침투량 및 습도 조절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아까 제가 녹색댐 얘기를 했는데 뭐야? 강수의 침투량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답지에 쓰시면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기작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셔야 되겠죠? 어떻게 조절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 고온화에 시달리는 이유는 녹지가 많이 없어져서 그래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산림을 많이 없애버렸잖아요. 산림이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데 공해하고 열은 계속 방출이 되고 산림은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그 환경 훼손 형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침투량 보시면 자, 수간에 뭐가 관여하겠어요? 온도 습도 같은 경우는 뭐가 조절한다고? 수목의 광합성이나 호흡작용에 의해서 증발산 작용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고요. 이 강수의 침투량 조절은 뭐가 조절하겠어요? 나무의 어떤 요소가 어떤 환경 생태적 기능에 관여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간의 밀도와 여폭. 자, 여폭이 뭐예요? 여폭. 폭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폭. 잎의 너비를 얘기하죠. 자, 여폭, 잎의 너비로 자, 얘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잎의 너비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강수가 이동되는 양이 어떻겠어요? 경감되죠? 줄어들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계속 막히니까. 계속 뭔가 한 층 내려가면서 계속 물들이 어때요? 쌓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수간 여러 가지 이제 생체량에 의해서 수목이 가지고 있는 생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강수의 이동량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수간이 많이 그래서 우리 다층 구조 식재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다층 구조 식재를 하게 되면은 왜 좋으냐면 여러 가지 수종들이 그 다양한 환경 생태적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기상학적 기능의 종류들이 다 복합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식재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이 다층 구조 식재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엄청 중요한 토픽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식물이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간의 밀도 여폭에 의해서 계속 강우가 속도도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뭐 어떤 게 좋겠어요? 우리 지금 홍수는 왜 나죠? 홍수는 왜 발생해? 어? 강우가 한꺼번에 다 하천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직강하천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한꺼번에 배출이 되잖아요. 일시 배출, 일시 유출. 첨주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일시 유출, 일시 배출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어때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저장하면서 배출하는 거죠. 저장도 하면서 배출도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뭐예요? 양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가지 않는다. 일시에 많은 양이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강우 조절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홍수가 나면 토양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응? 토양에. 자, 이거 다 보셨어요? 응? 토양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물이 한꺼번에 쓸려간다. 대량으로 밀려온다. 클 홍자 써서 홍수죠? 물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물이 밀려온다 라고 해서. 자, 홍수가 나면 토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물이 많이 밀려와서 뭐 기상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2차, 3차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자, 토양 침식이 일어나요. 자, 토양 침식이 일어날 때 이 토양 침식의 가장 큰 문제는 또 뭐겠어요? 자, 우리가 토양에서 가장 중요한 층이 어디라고 그랬죠? 표토층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큰 물은 이 지표면의 표층에 있는 토양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표토층, 주로 우리가 5층, 유기물층, 5층 A층에 해당되는 이 표토층을 공격을 해서 자, 이 표토층이 보통 30cm 그 이하의 표면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양분, 수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이 좋은 토양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다 어때요?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 침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의 토양이 드러나면 또 그 토양 자체가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2차, 3차, 4차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환경에는 토지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강설이 내릴 때 비뿐만이 아니라 강설할 때 눈발도 어때요? 강설 조절 기능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수목의 기상학적 기능을 극대화시키려면 여러분 수목을 어떻게 심어야 되겠어요? 응? 우리가 완충 녹지를 만들 때 방풍림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수목의 환경 생태적 기능이 상당히 좋아질까요? 자, 방법론은 제가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수목의 녹지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그죠? 녹지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이 환경 생태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가 좋아요? 규모를 크게. 녹지는 되도록 가능한 한 대규모로 해야 된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죠. 토지 면적이 허락하는 한 허용이 되면 가능한 한 대규모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내부의 질도 좋아야 되겠죠. 자, 녹지의 내부의 질이 좋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식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기상학적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다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상학적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극대화시키는 건 조경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조경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녹지를 만드는 게 상당히 핵심적인 사업이 될 거예요. 자, 조경. 어떻게 해야 돼? 조경을 어떻게 해야지 수목의 환경 생태학적 기능이 극대화될까? 자, 일단은 규모는 크게 하라. 자, 두 번째는 질을 높여야 돼요. 고품질의 녹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녹지가 고품질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부가 어때야 돼요? 다층 구조 식재를 해야 되고요. 자, 이 다층 구조 식재는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층 구조 식재. 자, 산림에서 갖고 온 개념이에요. 산림의 그 식생 분포.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림의 계층 분포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생태천이가 일어나면서 어때요? 관목층, 중교목층, 관목층, 중관목층, 쭉쭉쭉 그 계층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음수림이 극상림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생태천이가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수종이 계층화되죠. 그래서 다층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다층 구조 식재가 되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수목이 여러 종이 분포하게 되고요. 여러 종이 분포하면서 이 여러 종이 분포하게 되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관이라든지 엽폭이라든지 엽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물을 머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생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천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고품질의 녹지를 만들려면 이 생태천이가 잘 진행되어서 그 녹지 안에 여러 가지 수종들이 어떻게 혼재해야 돼요. 혼재해야 이런 기능들, 온도 조절 기능, 습도 조절 기능, 바람 조절 기능을 더 크게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 방법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이것까지 답안지 쓰셔야 이 토픽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답지는. 자, 요점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시 내에서 녹지를 만들 때도 그 산림의 구조처럼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마치 유사한 산림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층 구조 식재를 계속 문제에 내는 이유가 이게 산림의 구조거든요. 여러 가지 식물이 생태천이가 일어나면서 계속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계층적으로 분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합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단어, 어휘가 답안지에 다양하지 않으면 답안지가 단조로워 보여요. 자, 오늘 수목의 기상학적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자, 오늘 수목의 기상학적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